네, 39번 문장 삽입 문제입니다. 이거는 3학년 지문이에요. 자, 네모를 먼저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요 네모를 나중에 보라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전략을 짜고 들어가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이게 그냥 여기서 전략을 짤 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 안에 일을 읽다가 하는 사람은 그 막 두 번, 세 번 읽게 돼요. 그러지 마세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전략을 짜는 방법을 익히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we are also 우리는 또한 able to use the cerebellum 손해를 이용할 수가 있다. to anticipate 손해를 이용하여 예측을 할 수가 있다. What our actions would be 우리의 행동이 어떨지 even if we don't actually take them 우리가 그것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이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여기서는 후보가 액션이죠. take action 그러면 되니까 그죠? 우리가 행동을 취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행동이 어떨지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 예측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요거를 여기다 붙여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붙이면 행동을 안 하면 우리가 행동을 안 하면 우리 행동이 어떻게 될지, 그죠? 어떻게 될지, 우리가 행동을 안 하면 어떨지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그러니까 이 네모칸을 먼저 읽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이런 힌트가 있기 때문이에요. also 이렇게 나오면 이건 2번이란 뜻입니다. 이게 2번이라면 앞에 1번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3번일 수도 있어요. also가. 근데 어쨌든 지금은 일단은 뭐 적어도 2번 다음이다. 1번은 아니다. 요거예요. 또한이란 뜻이니까 이렇게 추가를 해주는 거란 말이죠. 그죠? 그냥 뭐 그건 알 수 있잖아요. 올소가 추가구나. 이거는 다들 인지를 하실 텐데 이렇게 외워놨어요. 올소는 2번이다. 이렇게 해놓으세요. 뭐 3번일 수도 있습니다. 2번. 거의 보통 2번이에요. 자, 올소는 2번이다. 그렇다는 건 머릿속에 딱, 그럼 1번이 있겠네, 그 앞에. 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말이죠. 여기에서 그럼 정작 이 문장에서 일어난 그 이벤트는 무엇인가? 항상 문장이라는 건 어떤 이벤트를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어떤 이벤트가 일어나나, 혹은 상황 설명이나 이벤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는 그냥 통틀어서 이벤트라고 불러요. 어떤 이벤트냐면 손해가 예측을 한 거죠. 손해가 무슨 행동을 예측한 거예요. 근데 예측을 하는데 안 했을 때의 행동을 예측한 거예요. 뭔가. 뭐 정확히 뭔지는 여기서는 확 잡을 수는 없죠. 왜냐? 이건 중간에 들어가는 말이기 때문에 이 문장만 읽고 뭐 앞뒤 맥락을 다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지만 여기 아리송한 측면이 여기는 좀 있지만 어쨌든 여기서 얻어야 되는 건 크기가 아니에요. 곡의 답을 맞추는데 뭐 중요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딱 눈에 띄는 거는 그리고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이 문장 넣기 문제를 풀 때 잡아야 되는 부분은 어디냐면 바로 also 하고요. 실제 일어난 이벤트 부분 여기에요. 동사가 특히 동사 뭐 able to 문법적으로 동사는 비동사 역이지만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이벤트가 일어나는 것인가 그거죠. 그러니까 손해가 예측을 한다. 손해를 예측하는 데 쓴다. 뭐 이런 뜻이죠. 손해가 예측한다 그러면 딱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뭐 그런 거 따지지 말자는 거예요. 저는 그 문법 같은데 함몰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이상하게 잘못 배운 그 영어를 잘못 배운 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잘못 배운 게 어, 그냥 누가 그게 범인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퍼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받아들일 때 직관적으로 쓱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앞에서부터 쭉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꾸 문법 따지고 뒤에서부터 뭘 해석하고 막 너무 예쁘게 하려고 하니까 이해도는 현저히 낮아져요. 그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여기서 일어난 제일 중요한 정보만 쏙쏙 뽑아먹는 식으로 영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빠르게 읽고 정확하게 읽고 그런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also 하고 손해가 무슨 가정을 한다. 이걸 잡고 내려와야 돼요. 알겠죠? 플라이볼을 잡는 한 가지 방법은 미분 방정식이라고 단어를 줬죠. differential equations. 미분 방정식을 풀면 된다. 근데 그 governing the ball's trajectory, 공의 궤적을 통제하는 미분 방정식. 또한 as well as your own movement, 스스로의 움직임을 통제하는 미분 방정식. And at the same time 동시에 그러고서는 그거를 계산한 뒤 에, and to reposition your body based on those solution. 이 미분 방정식 답에 따라서 맞춰서 너의 몸을 재위치시키면 되는 것이다. 리포지션은 요 to solve랑 어, 병렬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to reposition입니다. and가 여기 있으니까요. 그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 문장을 딱 보면 뭐예요?
플라이볼 하나 잤는데 방정식까지 하라 그러죠. 방정식에다가 공의 궤적과 나의 움직임을 계산해 넣은 뒤 나의 움직임을 거기에 맞춰 바꾸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아셨죠? 자, unfortunately 하지만 안 됐지만 you don't have a differential equation solving device in your brain. 너의 뇌 속에 미분 방정식을 푸는 무슨 장치가 달려 있지 않다. 그죠? 그럼 미분 방정식 풀이 얘기가 앞에 있었던 얘기죠. 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1번은 연결이 됩니다. 탈락시킬 수 있죠.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암산으로 미분 방정식 못 풀잖아요. 이런 거예요. So 그래서 instead 그러는 대신에 you solve a simpler problem. 좀 더 단순한 문제를 그냥 해결해 봅니다. 미분 방정식 풀지 않고. 그렇죠? 미분 방정식 얘기를 굳이 왜 꺼냈을까? 자, how to place the glove most effectively between the ball and your body. 몸과 공 사이에 글러브를 가장 효과적으로 위치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문제를 그냥 단순하게 풉니다. 그러니까 differential equation을 풀기보다는 요 문제를 푼다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 연결이 됐죠. 그럼 요 문제는 어떻게 하는가? 이 문제를 갖고 나가야 돼요. The cerebellum assumes that 자, 손해는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손해가 추측한다 그러죠. 자, 여기서 잠깐 스탑을 하셔야 돼요. 고수는 여기서 스탑을 합니다. 1번이 나온 거죠. 아까 여기서 손해가 예측한다. 요 말이 있었잖아요. 또한 예측한다. 그럼 손해가 추측한다. 가정한다. 그 똑같은 얘기죠. 그러면 뭐 단어는 다른 단어를 썼지만 똑같은 얘기잖아요. 이게 1번이 여기 등장한 거예요. 그럼 2번은 일단 탈락이죠. 그죠? 여기에 얘가 2번이 먼저 나올 수는 없으니까 아니, 요 2번 탈락입니다. 그래서 요 네모가 여기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일단 적어도 2번 다음 문장 요 문장이 나오고 나서야 얘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2번 탈락시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손해는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너의 손과 너의 공이 should appear 나타나야 한다고 in similar relative position 비슷한 상대적 위치에 나타나야 된다고 등장해야 된다고 있어야 된다고 보여야 된다고 for each catch 매번 잡을 때마다 손과 공이 비슷한 위치면 확실히 잡을 것이다. 그러니까 경험으로 하는 거네요. 그죠? 경험으로. 그러니까 differential equation을 풀지 않고 경험적으로 하는 거네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 일단은 손해가 추측하는 게 첫 번째 게 나왔습니다. 그럼 요 얘기를 갖고 조금 더 풀어야 되겠죠. 바로 2번이 뭐, 물론 나올 수도 있지만, 이게 얘기가 했으면 여기 내용이 좀 더 풀어질 겁니다. 그래서 3번이 그건지. 근데 만약에 요 3번 다음 얘기가 요쪽 얘기와 가까우면, 그러면 3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So, 그러므로, if the ball is dropping too fast, 공이 너무 빨리 떨어지는데 너의 손이 appears라는 단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appears to be going too slowly 너무 느리게 움직이는 것 같아 보인다면 그러니까 공은 빠른데 손은 느리다면 이런 거죠. 그럼 인식을 했죠. 인식을 하는 거 어디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여기 손과 공이 여기 비슷해야 된다 그러죠. 근데 비슷하지 않잖아요. 그죠? 이거 판단을 했죠. 그러니까 요 말 그대로 받은 거 맞죠? 요 말 그대로 받은 거 맞습니다. 그래서 3번 탈락입니다. 그러면 it will direct your hand. 그러면은 그것은 너의 손의 방향을 저쪽으로 향하게 할 것이다. To move more quickly. 더 빠르게 움직이게 할 것이다. To match the familiar relative position. 익숙한 상대적 위치에 맞추고자 손을 좀 더 빠르게 만들 것이다. 손이 느리니까 손을 빠르게 만든다. 그래서 여기에 맞추게 한다. 요 말하고 되게 생김새가 비슷하죠? 네, 같은 말. 그대로 반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글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거 반복, 대비, 뉴케. 요게 세 개라 그랬죠. 반복과 대비 특히 그 중에서도 지금 반복되죠. 연속 반복되고 so 이러면서 이건 누가 봐도 3번은 답이 아님을 알 수 있죠. 그죠? 위에 있는 말을 그대로 받아서 상세히 전개시켰다. 위에 있는 말의 전개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아, 이 말이 전개되었다. 이 말이 여기서 요만큼 받아서 요만큼 앞으로 한 발 나아갔잖아요. 스텝 2 이렇게 나간 거잖아요. 전개되었다. 자, these simple actions by the cerebellum. 자, 이런 손해에 의한 이런 단순한 행동. 그럼 이런 단순한 행동이라고 these라고 했으면 바로 앞에 행동이어야 맞는 겁니다. To map sensory input onto muscle movement. 여기까지가 투부정사로 되어 있고요. enables 이거 동사예요. 근데 여기까지 주어만 일단 끊어봅시다. 자, 센서리 인풋을 받아서 그것을 근육 움직임으로 바꾸는 매핑하는 그것을 센서리 인풋을 근육 움직임으로 보내서 매핑해주는 이런 손해에 의한 단순한 활동은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여기서 묘사된 이 활동이 앞에 묘사된 그 활동이 맞나요? 맞죠, 정확하게. 그러니까 눈으로 딱 보니까 센서리 인풋으로 못 봤어요. 공은 빠른데 손은 느리다.
그죠? 공은 빠른데 손은 느리다라는 센서리 인풋을 어떻게 했어요? 아, 그럼 손을 빠르게 해야겠네라는 머슬 무브먼트로 바꿨죠. 자, 그러면 앞에 있는 그대로 받았죠? 4번 탈락. 그럼 자동으로 5번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미 답을 알 수 있고 여기서 손 떼면 돼요. 자, 그래도 더 가봅시다. 답이 되는 이유까지 명확하게 봅시다. 우리로 하여금 to catch the ball, 공을 잡을 수 있게 해줘요. without solving any differential equations. 아, 이산수학, 미분 방정식. 이거 안 풀어보고도 이거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공을 잡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그러면, 예, 여기에서 앞에서 언급됐던, 미분 방정식 얘기까지 언급하고 완전히 끝났죠. 여기서 한 큐가, 한 어떤 블럭이 마무리됐음을 여기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죠? 마무리된 것 같고요. 그 다음 문장에서 보면, 당신의 그 손에는 당신에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너는 공을 잡을 수 있지만, you will likely to, be likely to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You are likely to crash into 부딪혀요. another player. 다른 선수에게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고, 그래서 maybe you should not take this action. 이 행동을 안 취할 수도 있다. 그러면요. 지금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죠. 그리고 take this action, 요게 어디서 봤나 했더니 바로 여기 있죠. 네가 이 행동을 취하지 않더라도 take라는 동사도 그대로 썼고 요 댐이 가리키는 건 액션이니까 take the action이라는 말이랑 똑같죠. 요 말이 요 말이죠. 그죠? 생김새 똑같죠? 그죠? 그리고 세러벨럼이 이렇게 추측을 해요. 네가 행동을 이걸 안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걸 추측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여기 보면은 너 부딪힐 수도 있으니까 하지 마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앞뒤가 맞죠.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얘가 들어오는 거고요. 여기 2번이라 그랬죠? 여기 지금 보면 여기서부터 세르블럼이 어쉬움에서 여기까지 들어가는 게 1번 추측에 대한 얘기가 여기서 마무리가 됐다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끝나는 2번 추측. 그러니까 행동을 안 했을 때의 추측. 그것이 이어지는 거라고 딱 구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5번이 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요거 문제 굉장히 잘 냈고요. 깔끔한 문제네요. 굉장히 잘 낸 문제입니다. 요게 이게 요즘 되게 좋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글을 읽을 때 그냥 무작정, 무지성으로 읽지 말고, 요렇게 글이 어떻게 전개되어 가고,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구획되고, 요런 걸 딱딱 블럭을 보면서 이걸 판단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 판단 기술이 굉장히 이런 비문학이라 그러죠. 이런 독서, 여러분들은 독서랑 뭐 문학으로 나누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어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런 문학이 아닌 글들, 문학 작품이 아닌 글들을 읽을 때 이런 구획 능력, 이런 집합적 사고력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답이 보이시죠? 지금 아시겠죠? 그죠? 이때는 아실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다음 문제에 어떻게 선생님 적용해요? 적용하는 방법은 이미 하나의 저는 샘플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 샘플로부터 그냥 베껴서 알 수 있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냥 여러 번 하다 보면. 근데 정 모르겠다면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보고 제가 강조한 부분들이 뭐였는가 한번 다시 보세요. 제가 처음에 강조했던 거, 올소를 보고 이미 아는 거. 그 다음에 댐이 뭔지 찾는 거. 대명사는 찾는다. 그 다음에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걸 두 번 얘기했죠. 여기서 얘기한 거 하고, 그죠? 요 2번, 3번 문장. 요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거. 또 these 이거. 대명사는 찾는다. 또 똑같은 거.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 같은 부분이 반복되는 거. 그 다음에 이 2번과 1번이 서로 대비되죠. 대비되는 거. 구획이 딱 나누어지는 부분. 그래서 대비와 반복, 반복과 대비. 그리고 앞에서 찾는 대명사가 혹은 지시어가 가리키고 있는 말 찾기. 요 세 가지. 요런 거 제가 강조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글을 읽는 어떤 도구들을 제가 이미 여러 번, 여러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눈으로 글을 읽으셨으면 해서 자꾸 이렇게 알려드리는 건데 분명히 계속 반복하거든요. 반복하고 알려주는데 본인이 읽을 때는 이런 생각을 안 하고 그저 해석하기 바빠요. 해석하기 바빠요. 해석은요, 부수적인 거에 불과합니다. 해석도 이 집합적 사고를 하기 위한 부수적 도구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해석에 너무 함몰되어 갖고 너무 막 명확하고 한국말로 예쁜 해석을 하느라고 시간 낭비하잖아요. 그러면 시간 안에 못 풉니다. 아셨죠? 시간 안에 풀고 명확하게 풀고 답이 왜인지를 알고 풀려면 이렇게 좀 더 상위 버전으로 좀 더 그 높은 위치에 있는 시선으로 이 문제를 풀어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